보이스 타이핑, 소리 쓰기를 이용해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원어민의 말하기, 발음은 외국인의 말하기. 두 말하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언어 교환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원어민의 말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AI를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언어 교환, 줌 AI 구글 도큐멘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자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음, 우선 원어민의 말하기를 듣는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어,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은 원어민의 말하기를 듣는 것보다 어찌 보면 통상적인 방법에서는 아,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하기를 듣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원어민이 말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유튜브 영상이나 그다음에 OTT 같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들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원어민이 말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어민이라는 것은 나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어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어로 쓰고 있는데 한국어를 말하는 원어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원어민이라는 것은 사실상 넓게 보면은 아, 어려서부터 하나의 언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많게는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그 언어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이 어려서부터 계속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어민이 될 수 있다. 그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아이인데 어린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는 한국인, 어, 엄마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 이렇다고 보면 이제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될 테고 어차피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이에게 충분히 아빠와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고 싶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배려한다 그러면 아이는 한국어도 사용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 입장에서 한국어가 외국어인가? 프랑스어가 외국어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언어에 대해서 원어민이 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 크다. 태어난 곳에서부터 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 미국에 가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웠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 자체가 이제 영어 자체가 나름 아, 어, 원어민의 형태로 체화가 될 확률이 높은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언어의 장벽을 그 이제 넘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고 거기에서 직업을 얻고 영구적으로 거주권을 얻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영어가 일단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이미 외국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 그 언어를 내가 원어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외국어인가? 외국어가 아닌 사용하는 언어다. 이게 바로 원어민이
말하는 그것을 듣는데 우리가 보통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 뭐 이정재가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정재가 아니라 이정재도 있을 수 있고 제다이 뭐 기사 스타워즈에 나왔고 아,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도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해서 당연히 대사가 영어니까 영어로 말하겠죠. 이때 그 사람이 외국어로 그 영어를 말하는 자리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배우로서 영어를 대사를 이야기하고 역할을 소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조차도 사실은 단순히 그냥 외국 사람이 외국어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언어를 배울 때 국어라는 입장이 있어요, 국어. 우리는, 뭐, 문학도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한국 사람이고 원어민인데, 내가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서 한국어, 한글, 국어를 배우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보면 뭐 의사소통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언어라는 그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아주 광범위한 문학적인 작품.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역사든 문화든 뭐 정치, 경제, 학문 모든 것 자체가 그 나라 말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 뭐 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읽기, 동화 읽기,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책, 국어라는 어떤 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넓게는 이제 어떤 학문 분야나 아니면 업무 분야,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 언어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어라는 기준, 그러니까 원어민이라는 말 기준대 그 아, 언어와 그다음에 또 국어라는 내용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지식은 상당히 큰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원어민이 말하는 거에 비슷하게 돼야 되지만 실제로 그 목표로 하는 언어에 접근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내가 이때까지 이걸 마스터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언어를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정도의 문제가 될 것. 얼만큼 잘하느냐는 얼만큼 계속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정도의 문제다. 그래서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를 하는 건 말은 내가 하는 거고, 듣는 것은 내가 듣는 거지만, 들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누구냐? 가능하면 원어민이면 좋다라는 기준이고,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그 원어민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다양한 그 유튜브 영상이나 OTT 영상 같은 것을 아주 효과가 있는 듣기 기준으로 해서 들으면은 또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왜 듣기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 중심으로 만약에 그 외국어를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빠르게 늘어나진 않는다.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듣기와 말하기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인데 말한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한국어를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원어민이 말하는 수준 범위 내에서 그 비슷하다라는 점에서는 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소리 쓰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지금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나는 베트남어로 말을 할 때
말을 지금 시도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휘력을 키우고 뭐 읽기, 문장, 대화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어떤 말하는 그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로 원어민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중에 그 베트남 원어민이 말하는 그 표현을 그 비슷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방법은 따라서 말하기라든지 듣고 말하기라든지 어쨌든 내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 이게 문자의 유혹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문자의 유혹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인지는 해요. 그게 어떻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하지만 정확성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할 때 그 인지력을 할 때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듣기는 말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대로 흉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체화가 되고 반복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문자 중심이 아닌 그냥 듣기 중심. 원어민이 말한 것을 듣고 내가 그 원어민과 비슷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때. 그 노력이라는 건 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훈련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말은 이렇게 했지라는 게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말을 비슷하게 이제 하도록 뇌가 딱 그 이렇게 말을 해야 돼라고 어 어떻게 보면은 발화할 수 있는 뭐 입모양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액센트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원어민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듣기의 어떤 핵심이고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말할 때 원어민이 말한 것과 비슷하게 말하게 할 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내용을 거의 날마다 하루에 뭐 하나씩 해서 언어 교환에 관한 어떤 방법, 노하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 그 과정을 그냥 하나만 줄기차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분석적으로 특히 온라인 교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나 AI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음, 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이미 언어 교환은 있어요.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뭐냐면 AI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AI 전문가가 되면 훨씬 더 좋다. AI가 전문가가 돼서 그 AI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학습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근데 AI 활용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뭐 그렇게까지 높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AI를 활용한 언어 교환을 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온라인 언어 교환은 가능한 한 1대1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서로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AI 전문가가 돼서 그 AI를 이용해서 그 공부를 했을 때는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 컨텐츠를 대략 한 5페이지 정도 말한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AI에게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국어로 원어민의 말하기를 듣고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음성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넣으면 AI가 한 5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약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중, 인텐시브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AI가 분석한 내용이 내가 한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something new 한 것도 있어요. 뭔가 대단히 새로운 것을 딱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 가능한 한 이제 얼만큼 내가 피드백을 잘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음, 피드백을 얼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AI를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AI를 사용해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최소 하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이제는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AI 관련된 서핑 영상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 다시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AI로 좀 분석을 해보자. 옛날에 했던 거긴 하지만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고.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AI의 활용도가 점점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나, 둘, 세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AI가 이런 것도 하나 한다라는 그런 지금도 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가 원하는 정도의 콘텐츠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유료 버전이 어떤 고퀄리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며 발음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활용한 발음 향상 방법입니다. 듣기 위주성. 원어민처럼 말하기 위한 출발점.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 향상은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차원을 넘어 원어민이 실제로 말하는 소리를 정확히 듣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교과서나 선생님은 발음을 듣고 배우지만 이건 표준화된 발음에 가까우며 실제 원어민이 자연스러운 말하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듣기의 핵심은 원어민이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넷플릭스, 팟캐스트 그리고 언어 교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원어민 말하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기 연습, 발음은 따라하기에 시작됩니다. 말하기는 결국 내가 내는 소리이고, 발음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이 말하기를 듣고 가능한 필사에 따라 말해보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문자를 먼저 보지 말고 소리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면 그 문자에 대한 고정된 도금이 생기고, 이게 잘못된 발음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듣고 따라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소리 패턴과 리듬, 억양, 강세까지 익히게 됩니다. 언어 교환, 실시간으로 원어민 발음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언어 교환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한 언어 교환은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의 핵심 구성, 언어민과 실시간 대화, 줌, 구글 밋 등 AI를 활용한 대화 기록 분석 및 피드백, 구글도 음성 텍스트 변환, 발음 분석 등.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말했고 그게 원어민 발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AI 언어 프로그램이 바로 자드입니다. 자드.
어, 자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줌 AI 구글 문서를 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와 원어민이 줌으로 대화하고 AI가 음성인식 분석을 해주며 구글 독스를 통해 기록과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발음이나 표현이 원어민과 달랐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원어민이라고 할 때 꼭 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란 한국, 프랑스 혼혈 아이란 혼혈 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흥미롭네요. 환경에 따라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모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 습득은 출생국이 아니라 언어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사용, 외국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국어처럼 느껴지지만 지속적인 노출과 사용을 통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원어민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유학, 이민 또는 꾸준한 언어 교환을 통해 언어 환경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외국어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언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사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결론. 발음을 향상시키는 핵심은 듣고 비슷하게 말하기. 발음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를 기억하고 비슷하게 따라 말한다. AI 도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교정한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매일 실천 팁. 하루 5분이라도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 말하기. 언어 교환 상대와 짧은 대화 나누기. 자들을 활용해 내가 한 말을 텍스트로 확인하고 AI 피드백 받기. 자들을 활용한다. 음. 자들을 AI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새롭네, 놀랍네. 어쨌든, 오늘 리뷰는 바로 원어민의 말한 것을 듣고, 내가 말에서 발음을 낸 것을 원어민이 말한 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서로의 말하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이 언어 교환이고, 그 언어 교환을 AI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